안녕하십니까, 빌딩의 박주현입니다. 오늘은 10억 건물 매수 리모델링 매각까지 전부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가지고 강남 4구죠. 강남 4구라고 하면 강동구를 포함한 서초, 강남, 송파 4개구를 요즘에 말을 합니다. 강남 4구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지역이 강동구예요. 강동구가 한동안은 계속해서 집가 상승이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을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교통, 학군, 기본적인 인프라 이런 건 다 갖춰져 있는 지역에다가 주변의 개발 호재들이 워낙 많습니다. 하남 교산신도시, 하남 미사신도시는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됐죠. 그 다음에 저 다산, 별내, 그 다음 진저, 왕숙 이쪽에 중심되는 안테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드릴 지역은 강동구에 위치한 길동사거리입니다. 길동사거리에 있는 33억짜리 상가주택 건물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코너 지역, 코너 입지입니다. 이면이긴 하지만 중대로 쪽에 도로가 잘 갖춰져 있는 대로에서 보면 가시성이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5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어요. 왜?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하고 없는 건물이 임대료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 2층, 3층만 돼도 여러분들 걸어 올라가려고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반 가격밖에 안 됩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 문제인데 이게 주차장이 증축을 했을 때 여유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둘 다 가능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엘리베이터 신설할 수 있다. 주차장은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한 개층 증축까지 가능하다. 이 길동사거리입니다. 길동사거리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이 땅을 매입해서 사신다고 하시면 평당 한 4,500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걸 6층 건물로 증축하면 사업성이 나올까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임대료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임대를 조사해 보니 사용하고 계신 건물주분이 매각하시는 분이죠. 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임대를 내실 수밖에 없죠. 왜?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본인이 이제 5층을 쓰고 계신데 그 3층, 4층 같은 경우는 임차인들이 걸어 올라가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싸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놓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놨을 때 수익률도 높고, 또 하나는 매각할 때 시세 차익도 상당히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연간 임대료하고 저희가 산정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익률보다는 한 40% 이상 개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증축공사하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다 포함하면 8억 정도 추가로 들어가서 2억 정도 비용이 소요되실 것 같아요. 매각은 어느 정도 가능할까라고 보면, 자, 기대 승률 포함해서 맥시멈 한 60억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10억 들어가서 저거 임차 다 맞추셔서 임대료 받고 들고 계시게 되면 50억 정도에는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수익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수익률보다 충분히 날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왜 이런 플레이 나올 수 있냐면 이 건물은 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이어서 여러분들이 무주택자이신 분이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런 그 상가주택을 매입하셔서 들어가시면 구역에 계신 기간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래 가지고 계시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으실 수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세 차익이죠. 지역적으로 보면 강동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시세 차익도 충분히 내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을 검토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용도지구입니다. 통상은 상가주택이 이면에 들어가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이면이긴 하나 코너 건물이면서 대로에서도 가시성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증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물이었고, 거기에 증축을 한다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 설치나 주차장 설치가 가능했다. 여기에 거주까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소액 투자로 해서 그 10억짜리 전세 들어가서 사지 마시고요. 10억짜리 상가주택을 사서 들어가시는 용기만 있으시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함께
시세 차익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기 강동구에 있는 건물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그 지역도 중요합니다. 특히 건물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건물을 사느냐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그냥 지역만 봅니다. 입지를 보시는 게 아니고 입지하고 지역은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그냥 건물 보신다고 하시면 강남구에 있는 건물, 빌딩이면 다 좋다라고 판단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좋은 건물은 급할 때도 잘 팔리고 손바뀜이 잘 됩니다. 그러나 좋은 시절이 아니고 어려운 시절에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A급, B급, C급 입지라고 이제 표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B급 입지나 C급 입지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예요. 요즘처럼 거래가 안 되는 시점에는 거래하기가 힘듭니다. 황금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입지입니다.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입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입지를 보시고 나서 복합적으로 용도지구도 보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이런 가치도 또 함께 평가해 내실 수 있어야 진정한 건물 투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건물 보시거나 찾으실 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도로변에 있고 대로변에 있으니까 그거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보실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또 건축비가 상당히 지금 비싸지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건축하고 또 서울에 있는 건축은 달라요.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땅값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건물이 번듯하면 땅값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건물이 번듯하면. 근데 서울은 또 다르죠. 왜냐면 서울이나 경기도 또 주요 지역들은 땅값이 건축비보다는 비싸요. 그 오피스 건물도 평당 1,000만 원씩 건축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평당 1,000만 원씩 건축비 들어가지고 땅값이 평당 1,000만 원밖에 안 하는 지역에다 지었다라고 하면 나는 어찌 보면 평당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방에 뭐 캠핑장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 펜션 만드시잖아요. 그 토지 조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임야, 자연녹지 지역을 사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데 평당 예전에는 한 30만 원 정도 됐어요. 요즘은 한 5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한 1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발 행위가 받는 데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땅값이 결국에는 한 60만 원대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개발 행위 받아가지고 다 2억까지 다 받아놨다 땅 파시는 분들이 100만 원씩 막 8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계약할 때도 보면 연간 도로 전용료 내고 있는 거 빤히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법규까지는 다 인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요즘에 공무원들도 뭐 떼대서 하세요 고지서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게 땅값도 보셔야 되고 건축비도 보셔야 되고 현재 있는 건물의 가치도 보셔야 되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보셔야 투자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딩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